미국 대선이 이제 하루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궁금한 미국 대선이죠. 현재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10%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승부의 관건은 지지율 격차보다 정합주에서의 승리입니다. 정합주는 북부에 있는 러스트벨트 3개주와 남부에 있는 썬벨트 3개주입니다. 우선 러스트벨트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인데요. 나머지 두 곳은 바이든 후보가 안정적으로 리드하고 있지만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꽤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썬벨트는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플로리다인데요. 이곳은 누구의 승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한 편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요? 역시나 셈법이 복잡하지만 아시아의 상당수 국가가 트럼프 재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BC는 지난 30일 일본과 베트남, 대만, 홍콩, 인도 등이 트럼프 재선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보는 국가들입니다. 우선 홍콩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돼 중국의 통제가 강해졌습니다. 홍콩은 이 상황을 오직 트럼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있죠. 중국과 양안 문제를 빚고 있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감이 역사상 최고조로 고조된 상황입니다. 베트남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활동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공격적이고 용감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인자들과 다르고 중국을 다루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요즘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 조금씩 반기를 들어왔던 일본도 속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중국과 센가쿠 열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이 센가쿠 열도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센가쿠 앞바다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항공모함 2척 등 대규모 함정과 병력을 투입해 일본 근해에서 신소드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신소드는 1986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해온 2일 연합훈련으로 올해 훈련엔 모두 4만 6천여 명의 양국 병력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겨냥한 듯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아시아 국가 중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단연 대만입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을 사이에 둔 대만 해협은 세계의 새로운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대만 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준전시 상태라고 입을 모읍니다. 차이잉원 민주진보당이 집권하면서 독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면적인 지원 아래 중국에 대한 대립적인 자세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죠. 여기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전투기를 방공식별구역 내로 연이어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지난 9월 16일 이후 30번째 대만 ADIZ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월 무력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공격에 관한 우려가 대만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외교가의 최고 거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역시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선을 넘는 위협이 제어되지 않으면 양국이 1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 요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올해 들어 하품 미사일 등 수십억 달러의 첨단 무기를 판매했거나 추가 판매 중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이러한 신형 무기 대량 판매는 이대만 단국 이래 최대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은 한국이나 일본, 남중국해 등에도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세를 크게 흔들 수 있죠.
그러면 미 대선에 대해서 아시아의 중심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국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과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트럼프, 여론은 바이든, 한국 역시 미국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간 유대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인 관여를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 접근법인 바텀업 방식을 제시합니다. 낮은 단계의 실무대화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든 뒤 이를 정상회담을 통해 컨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일반 대중은 바이든 후보를 거의 4대1로 선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 대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의 주파를 던지는 것에 지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인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 중 어느 쪽이 되더라도 사정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4년간 무역, 기술, 코로나19 등의 문제를 놓고 높은 수준의 긴장을 유지한 미중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 역시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 점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인권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매체는 이번 미 대선을 두 늙은이 사이의 당혹스러운 싸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바라보는 대표적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가장 바라는 국가로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파 정부는 꾸준히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인 트럼프 행정부 덕에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기로 한 두 국가해법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선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중부와 동부 유럽의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네요. 대선 관련 소식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외신들의 호평에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교민들이 외국 현지 상황을 비교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커클랜드에 살고 있는 교민 Y는 6일 페이스북에 순전히 궁금해서 묻는다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그는 한국에서 마스크 관련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정부에 불평하면 나오는 건가요? 원래 정부에서 알아서 풀어줘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지적했다. 또 테스트도 원래 공짜로 해주는 건가요? 확진자들 동선도 막 공개해주고 그런 게 정상인가요? 라며 우리는 왜 안 해주지? 세금 겁나 많이 내는데 라고 고집었다. 교민 Y이 살고 있다는 곳은 최근 미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과 가깝다. Y는 10분 거리 병원에서 지난 며칠 동안에 1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다며 확진자는 사망자의 3배 정도밖에 안 되다가 이제 좀 늘어서 50명 되나 봐요라고 전했다. 그는 대구와 자신의 거주지를 비교한 구글 지도를 올리고 전이 동네 아주 작다며 그런데 확진자와 사망자만 보면 30% 치사율이라 테스트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출동했던 소방관들, 의료인들 테스트 안 받았다며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다 테스트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안 했다고 했다. 또 10여 명이 사망했지만 받지 않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테스트를 안 받거나 못 받았다며 요양원에 실습 나갔던 학생 24명 중 상당수가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 딱 한 명 테스트 받고 어제 양성 진단 받았다고 했다. 코로나19 검사 상황에 대해 테스트 받고 싶다고 사정해도 그냥 불가능했다고도 하고 몇천 불 내야 한다고도 한다고 전했다.
마스크에 대해서도 그는 11명 사망이면 대구보다 훨씬 더 심한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학교 오픈하고 차들 다니고 마스크 쓴 사람 거의 안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근처 가게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다 동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드라이버스루 테스팅까지 안 받아도 최소한 사망자 나왔던 곳은 전수조사하고 생활 범위 내지 동선 확인해서 공개 안 되냐라며 불만을 표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조치들이 여러 나라에서 하는 당연한 조치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시애틀 교민은 한국 정부 대처를 반대한 사람들이 보수족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수들은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거 싫어하지 않나라며 예산을 이런데 막 쓰는 것을 복지 예산이라고 싫어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그는 외신에는 입을 모아서 한국 칭찬하고 한국 데이터 다 참고하고 한국 정부 반에 반이라도 좀 해봐라고 욕하는데 한국 내에서만 정부 욕이 너무 많아서 신기해서 그런다고 꼬집었다. 시애틀 교민은 그냥 단순히 치사율만 봐도 한국은 0.6% 정도라며 그렇게 난리인데 실제 사망자는 40명 정도라고 통계를 짚었다. 이어 그는 이태리나 이란을 보면 치사율이 훨씬 높다며 그만큼 테스트를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아픈 사람들 관리를 안 한다는 거겠죠. 터클랜드는 치사율 30%라니까요라고 말했다. 프랑스에 살고 있다는 교민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부에서 아예 마스크 관련 공지를 보냈다며 개인은 마스크를 구하는 게 금지돼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프랑스 교민은 환자로 확진이 되어야 나라에서 마스크를 줄 테니까 개인은 알아서 손 씻기나 잘 하라는 공지를 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스크를 국가가 배급하는 게 북한스럽다? 라고 한국 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한 뒤 한국만큼 국민에게 봉사 중인 나라는 전 세계 어딜 봐도 드물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또 다른 나라들은 검사도 수십 수백만원 들거나 인력이 없어서 검사도 광범위하게 못하는 판국인데 한국은 아예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설치했다면서요? 라며 화제가 되고 있는 검사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인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줬더니 참 한국답다고 엄청 빠르고 의료 서비스 대단하다고 감탄하더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유럽 현지 반응에 대해 그는 여기 유럽 사람들은 이탈리아 대규모 사태 터지고 나서도 크게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각국가 사람들이 그냥이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무엇식으로 살고 있는 것에 가깝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온갖 정보들이 민첩하게 공유되는 등 국민들부터가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워낙 민첩 빠른 국민성을 뛰어난 한국 시스템과 공무원 인력으로도 못 따라가는 것뿐이라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를 짚었다. 그는 공무원들 수준만 보더라도 한국만큼 빠릿빠릿하게 집중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없다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구급차 서비스는 너무 느리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하는데 다들 연결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라며 심지어 평소에도 엄청 느려서 환자들이 직접 우버 불러서 타고 간다. 택시비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처럼 특정 분야, 예를 들어 내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으려면 무려 3개월은 걸려서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프랑스 교민은 한국처럼 여러 도시에 믿음직한 대학 부설병원들이 여기저기 온갖 전문의들, 클리닉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의료 실태를 비교했다. 한국 특유의 드라이버스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 중국대 호흡기내과 데이비드 후이슈창 교수는 증상 여부를 더 많이 검사할 수 있다면 사망률을 포함해 질병 전체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단언한다. 다시 말해 중증 환자들을 검사하는데 만초점을 맞춘 외국의 경우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규모 검사는 전 세계 공중보건 전문가들에게 코로나19가 일반 대중에게 가하는 위협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그림과 위중한 참고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SCMP는 또 한국은 2015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발생 이후 바이러스 검사 키트를 신속하게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번 사태에서도 드라이버스루를 도입, 검사 체제의 규모와 속도에 대해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의 치사율은 최근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이란과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메르스와 사스를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좋은 교훈을 경험한 지 오래다. 이를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긴급 대처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전염병 퇴치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자체와 관내 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아래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 의식만이 비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메르스는 국내에서 190일 만에 종식됐지만 신종플루는 1년을 끌었다. 코로나19도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 지속적인 진단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를 감내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외신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도 그 중에 하나이다. 여기에 의사들의 헌신적인 봉사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이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적극 임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제반 요건이 가시화되고 효과 또한 입증되면 한때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2위라는 불명예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현대 문명 길을 잃다. 팬데믹 공포, 인류가 겪었던 대재앙을 알긴 했지만 생애 처음 당한 바이러스의 진격에 당혹스럽다. 공상소설에서 뛰쳐나온 공포. COVID-19는 지구촌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 지역을 먼저 강타했고 점차 후진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 기묘한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1차 팬데믹의 녹초가 된 선진국들이 잠시 휴전에 들어갈 즈음 2차 팬데믹이 후진 지역에 몰아칠 것이다.